다음. 계속해서 용어 정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용어 먼저 정리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용어가 뭔지 알아야 나중에 설명할 때, 그거라고 알 수 있으니까요. 용어 정리할 때 뻗으면 안 돼. 객체는 뭐고 인스턴스는 뭐냐. 이 두 개가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객체가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객체 지향 언어에서. 근데 객체처럼 인스턴스라는 용어도 됐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두 개를 거의 같은 개념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는 객체라고 하다가 언제는 또 인스턴스라 그러고 언제는 인스턴스라 그러다가 언제는 객체라 그러고 두 개가 되게 헷갈리실 건데 헷갈릴 거 없습니다. 객체와 인스턴스는 동의어는 아니지만 완전히 같은 뜻은 아니지만 마치 동의어처럼 사용이 됩니다. 뜻이 비슷해요. 굳이 비교를 좀 하자면요. 객체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집합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객체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큰 집합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인스턴스라는 개념이 포함이 됩니다. 객체는 일반적인 의미고요. 인스턴스는 특정 클래스의 객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인스턴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뭔 소리냐? 자, 객체라는 개념이 이만큼 크죠, 지금. 그리고 그 안에 인스턴스라는 개념이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언제 인스턴스라는 용어를 쓰느냐? 특정 클래스가 있고요. 이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라는 의미가 인스턴스입니다. 그러면 스튜던트 1과 스튜던트 2는 학생 클래스의 인스턴스다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학생 클래스의 객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클래스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학생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보다는 학생 클래스로 만들어진 인스턴스입니다. 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강의라는 클래스로 내가 객체를 만들었는데 강의 클래스의 객체다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강의 클래스의 인스턴스다 라는 용어로 표현을 한다. 별거 아닙니다. 객체와 인스턴스 두 개 같은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지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은 있어야 되잖아요. 헷갈리지 마시고 일반적으로는 객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특정 클래스의 객체라는 것을 강조할 때는 인스턴스라는 단어를 쓴다. 앞으로 제가 객체와 인스턴스 막 혼동해서 쓸 거예요, 저도. 굳이 구분해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객체라고 얘기해도 인스턴스라고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인스턴스화 한다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모모화라는 거는 모모로 만들겠다라는 소리잖아요. 여기 제가 한자를 잘 못 씁니다만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화. 왜? 기화하다. 기체로 모습이 바뀐다. 액화하다. 액체로 모습이 바뀐다 할 때 요 화자거든요. 인스턴스화는 인스턴스로 모습이 바뀐다라는 거죠. 인스턴스를 만들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기체로 만드는 거, 액체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인스턴스화라고 하면 클래스로부터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계도로부터 실제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인스턴스 혹은 객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설계도로부터, 클래스로부터 인스턴스 혹은 객체를 만들어내는 것, 인스턴스화라고 합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클래스, 객체, 인스턴스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용어 세 가지 헷갈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클래스는 뭐다? 설계도다. 객체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실제 사물 혹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스턴스는 객체와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그런데 특정 클래스의 객체라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용어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클래스에 대해서, 객체에 대해서, 인스턴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속성과 기능으로 구성이 됩니다. 설계도라는 개념을 계속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설계도를 만들 때는요, 내가 이 설계도를 통해서 만들고 싶은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속성이 필요할 거고, 이 설계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은 크기가 얼마인지, 뭐 색상이 어떤지 이런 속성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그 제품의 기능이 뭐가 있는지 전원을 켜고 전원을 끌 수 있고 볼륨 높이기 낮추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또 들어가겠죠. 이게 설계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 될 거예요. 실제 내가 TV를 샀어. TV 그 제품 설명서를 보면 그 안에 이런 특징들, 스펙이 들어있고 기능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설계도는 속성과 기능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클래스는 속성과 기능으로 구성이 되는데 속성은 클래스에서 변수로 구현이 되고요. 기능은 메서드, 함수로 구현이 됩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배웠던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속성은 변수로 나타내고 기능은 메서드로 나타낸다. 다시 얘기하자면 클래스는 뭐로 구성이 된다? 변수와 메서드로 구성이 된다. 클래스의 변수와 메서드를 합해서 클래스의 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래스 안에 들어있잖아요. 변수와 메서드, 이 클래스 안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속된 멤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변수를, 클래스에 속해 있는 변수를 멤버 변수, 클래스에 속해 있는 메서드를 멤버 메서드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예로 든 게 TV라는 클래스죠. TV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예요. 그 설계도에 보니까 TV 색상, 그리고 전원,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여부, 그리고 채널이 현재 몇 번인지, 볼륨이 현재 몇인지 이런 속성들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죠. 여기가 속성. 변수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요거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메서드라고 하거든요. 자바에선 배우지 않았지만 작년에 파이썬에서 함수 배웠죠.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로서 기능.
자바에선 함수가 아니라 메서드라고 표현이 되니까 메서드로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클래스의 구조입니다. 멤버 변수와 멤버 메서드로 이루어지며 변수로 속성을, 메서드로 기능을 구현한다.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클래스를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하셔야 되거든요. 클래스 왜 쓴다 그랬어 이거? 실세계를 코드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객체 지향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한 게 클래스라 그랬고, 그리고 실세계를 코드로 끌어들여오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그랬지요? 추사랑 아니고요. 추상화죠. 추상화.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잠깐 영상 멈추고 어떻게 하면 실세계를 코드로 가져올 수 있을까? 추상화를 할 수 있을까? 어려워하실까봐 제가 속성과 기능을 이미 뽑아놨습니다. 이게 이미 추상화 과정이 끝난 거야, 사실. 추상화를 해서, 자, 저는 학생이라는, 이게 실제 사람이잖아, 사람. 학생이라는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속성만 뽑아놓은 거예요. 요 과정이 추상화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학번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총점, 평균. 이렇게 몇 가지냐, 이게. 6가지의 속성을 뽑아놓은 거고.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냐? 총점 구하기와 평균 구하기를 하고 싶다. 2가지 기능을 뽑아놓은 거죠. 이걸 바탕으로 자바의 문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변수도 정의해보고 메서드도 정의해보고 하실 수 있겠죠? 영상 잠깐 멈추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상 멈추고 이제 해보셨다라고 가정을 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직접 진행한 사람들 없겠지? 자, 우선 속성과 기능 2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속성은 변수로서 표현이 되는 건데 학번을 표현하는 변수 선언해주면 돼요. 학번이니까 숫자겠죠, 숫자. 학번 소수점인 경우는 없으니까 정수 형태, 인트 형태의 변수. 학번이니까 뭐 그냥 넘버라고 할까요? 넘버. 이렇게 정의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름은 한 글자 아니겠죠? 문자 열이면 될 것 같아요. 문자열 우리 배웠죠? 스트링 네임. 변수 이름은 항상 어떤 값이 저장되는지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도록 지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국어 점수 소수점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소수점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더블로 할까요? 더블 KOR 스코어. 네, S는 대문자입니다. KOR과 스코어라는 단어 2개가 만났죠? 그때 이어지는 단어의 첫 글자는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점수도 똑같이 더블. 플러트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점수 표현 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영어 점수 ENG, English 마찬가지 대문자 S, 스코어. 수학 점수 더블, 매스, 스코어. 그 다음에 총점도 더블이겠죠?
총점은 sum 하면 되겠고, 평균도 더블이겠죠? average. 자, 이렇게 속성을 변수로서 다 표현을 했습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쓰고 싶은 변수, 저장해야 될 값의 자료형에 따라서 변수만 만들어주면 돼요. 다음 기능, 요거는 이제 메서드를 아직 제대로 배우진 않았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배웠던 내용, 파이썬에서 배운 함수 내용 생각하시면 할 수 있어요. 자, 메서드는 일단 반환 형태가 필요합니다. 맨 앞에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리턴 값이 있다면, 반환해주는 값이 있다면 그 값의 타입을 쓰는 건데, 총점 구하기 해서 저는 그냥 반환 값이 없는 보이드 형태로 했어요. 그 다음에 총점 구하기니까 이름은 뭘로 해야 될까? 구하기. sum 계산이니까 calculation 할까요? calc.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매개 변수 써주면 되고, 매개 변수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썼고, 이 안에서 무슨 작업을 할 거냐? sum 구하는 거는 KOR 스코어 더하기 ENG 스코어 더하기 매스 스코어, 요거 해서 어디다 저장하면 돼? 썸에다 저장하면 되는 거죠. 썸에다가 KOR 스코어 더하기 ENG 스코어 더하기 매스 스코어 이렇게 저장해 주면 된다. 요게 sum calc라는 기능 메서드로 구현한 거고요. 평균 구하기는 마찬가지 void ever calc. 요거는 ever에다가 뭘 저장해 주면 돼? sum 나누기 과목의 수 3개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요 형식, 뭐 메서드를 구현하는 형식 같은 것에 지금은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추상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추상화를 시켜서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한 속성 뽑아내고 기능 뽑아내고 요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지금 제가 연습으로 요거 학생이라는 클래스 만드는 거 하나만 해봤는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실제 세계에 있는 사물을 코드로 끌어들여 오는 게 추상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물을 코드로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요거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해본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클래스와 객체 그리고 자료형과 변수. 자료형과 변수는 알고 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죠? 자료형이 뭐고 변수가 뭐고. 클래스와 객체 배웠죠? 클래스가 뭐고 객체가 뭐고. 조금 센스 있는 사람은 두 개의 관계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아마 눈치챘을 겁니다. 클래스와 객체와의 관계, 자료형과 변수와의 관계.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자, 객체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다 그랬죠?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클래스가 필요해요. 변수를 만들려면 자료형이 필요하죠. 변수를 만들려면 자료형이 필요해요. 두 관계가 똑같잖아요. 객체를 만들려면 클래스를 이용해야 되고 변수를 만들려면 자료형을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클래스와 자료형이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객체와 변수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변수가 뭐예요? 변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죠.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올지 알아야 되잖아요. 변수 중에 자료형 중에 int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 이렇게 각각의 리터럴들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장될 리터럴의 타입을 알아야 그 해당 공간을, 메모리 공간을 받아올 수 있으니까 변수, 즉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료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객체가 실제 사물이라고 했죠. 실제 사물. 실제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저장해야 돼요. 그 속성도 값이 있는 거잖아요. 그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객체가. 이걸 뭐라고 해? 멤버 변수라고 했었죠.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멤버 변수로서 우리가 만들었었잖아요. 이렇게. 멤버 변수 이름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변수는 변수거든요. 값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객체도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저장해야 될지 그건 누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야? 클래스가 있어야. 클래스에 보면 int, string, 더블 이만큼 필요한 거잖아요. 저장해야 될 공간이.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int 크기 4바이트, 스트링은 참조 변수죠. 참조 변수의 크기도 4바이트입니다. 더블 8바이트, 더블 8바이트, 더블 8, 더블 8, 더블 8. 자, 그러면 총 필요한 메모리 공간이 얼마야? 5, 8에 40, 그리고 또 8이니까 총 48바이트가 필요한 거죠. 누가?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객체는 저장 공간 48바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클래스가 있어야 얼만큼의 공간이 필요한지 알 수 있고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클래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료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수를 만들었죠. 요 녀석의 크기는 4바이트일 거예요. 메모리 공간에 4바이트가 만들어질 거고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person1이라는 객체를 만든 거죠. 근데 객체를 만들 때는 기본 자료형이 아닌 나머지 애들 스트링, 배열 다 만들 때 new 연산자라는 거 배웠었잖아요. 스튜던트도 기본 자료형은 아니니까 참조 변수가 될 거고 참조 변수는 new 연산자를 써야지만 메모리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만들어진 메모리가 얼마? 아까 앞에서 봤던 거 요거 48바이트 있죠. 48바이트만큼의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질 겁니다.